매일 아침 9시만 되면 심장이 요동치고 쉴 새 없이 변하는 빨간색과 파란색 숫자의 영혼을 저당 잡힌 채 살아가는 개미 투자자들에게 오늘 저는 아주 잔혹하면서도 짜릿한 진실을 하나 던지려 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상위 1%의 전설들이 수백억 원의 자산을 쌓는 동안 왜 당신의 계좌는 늘 마이너스 늪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부지런했기 때문입니다.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직장에 다니지 않고 오직 투자의 힘만으로 세계적인 부를 거머쥐었던 전설의 승부사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갈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다 라고 말이죠. 두 번의 처참한 파산을 겪고도 결국 유럽 최고의 투자가로 부활했던 그의 전략은 지금 현재 복잡한 AI 알고리즘과 초단타 매매가 판치는 이 혼돈의 시장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마스터키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남들이 테슬라나 엔비디아로 대박이 났다는 소식에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고점에서 물려 밤잠을 설친 적 없으신가요? 시장이 공포에 질려 폭락할 때 손절매를 하고는 며칠 뒤 무섭게 반등하는 차트를 보며 가슴을 친 경험은요. 코스톨라니는 이런 현상을 부하 내동파들의 전형적인 비극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대중과 반대로 행동할 수 있는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주식시장이 망했다고 울부짖으며 주식을 내던질 때 그때가 바로 당신이 독하게 마음먹고 우량주를 쓸어 담아야 할 매수 적기입니다. 반대로 뉴스에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축제 분위기일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파티장을 빠져나와야 할 시간이죠. 주식 투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입니다. 시세판을 보며 일희일비하는 그 에너지를 아껴서 차라리 우량주 몇 종목을 사두고 깊은 잠에 빠지십시오. 몇 년 뒤 눈을 떴을 때 당신의 계좌에 찍힌 숫자는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99%의 실패자가 될 것인지 1%의 소심파 부자가 될 것인지는 오직 당신의 인내심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조급함이라는 쓰레기통에 당신의 공포를 던져버리십시오. 챕터 1.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투자자는 단 한 부류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세 가지 유형의 투자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단 한 부류만이 진짜 돈을 법니다. 나머지는 모두 시장의 먹잇감일 뿐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단기 투자자입니다. 이들은 주식시장의 노름꾼이라고 불립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감스럽게도 점점 규모가 늘어나는 집단입니다. 단기 투자자는 미미한 주가 변동을 이용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을 100일에 사서 103이 되면 팔아버립니다. 그런 다음 지수가 90이 되면 91.5에 팔기 위해 또다시 주식을 삽니다. 이들은 마치 도박판에서 저 도박판으로 옮겨다니며 룰렛 게임을 하는 도박꾼처럼 행동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세가 상승하는 중에 투자를 하고 주식시장의 강세가 계속 지속된다면 단기 투자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기적으로 시세가 옆으로 가거나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순간 단기 투자자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80여 년간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장기적으로 성공한 단기 투자자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은행과 브로커는 그들의 고객을 단기 투자자로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많아야 수수료를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장기 투자자입니다. 이들은 주식시장의 마라토너라고 불립니다. 장기 투자자는 노후 대책이나 자식에게 남길 유산을 염두에 두고 주식을 사놓은 뒤 몇십 년간 보유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시세를 아예 보지도 않으며 애당초 관심이 없습니다. 극심한 불황이 찾아와도 장기 투자자는 보유한 주식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보유합니다. 장기 투자자는 주로 우량 주식에 폭넓게 투자하며 모든 종목과 여러 나라에 골고루 투자합니다. 장기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식은 하락한 뒤에 항상 새로운 최고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주식을 고르거나 시장 지수에 투자하면 항상 시장은 고점을 갱신해 왔습니다. 물론 장기 투자자는 적은 액수의 돈으로 짧은 시일 내에 100만 장자 대열에 오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한 자산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이 바로 진짜 돈을 버는 투자자입니다. 이들을 순종 투자자라고 부르는데 장기적인 전략가입니다. 이 유형의 투자자는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의 중간쯤에 위치합니다. 순종 투자자는 모든 뉴스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단기 투자자처럼 뉴스 하나가 나올 때마다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순종 투자자가 상승장에서 투자를 했는데 어떤 이유로 남아메리카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당장 가진 주식을 던져버리지는 않습니다. 순종 투자자는 단기적인 흐름을 무시합니다. 이들은 멀리 바라보며 다양한 요소를 염두에 두고 투자합니다. 화폐와 신용 정책, 금리 정책, 경제 성장, 국제사회에서의 위치, 무역 수지, 사업 보고서 등을 분석합니다. 그날그날의 뉴스를 관심 있게 보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순종 투자자들은 지적인 구조와 전략을 세운 뒤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들과 이를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한마디로 순종 투자자는 옳든 틀렸든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 대가들, 즉 적은 금액으로 큰 돈을 번 분들은 대부분 순종 투자자에 속합니다. 순종 투자자는 위험 부담을 안고 생활하기에 눈을 뜨고 잠을 자는 악어처럼 일상의 위험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투자란 부와 파산 사이를 오가는 위험한 항해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훌륭한 배와 똑똑한 항해사입니다. 챕터 2. 투자자의 진짜 무기는 경험입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투자자의 무기는 첫 번째도 경험이고 두 번째도 그리고 세 번째도 경험입니다. 80년간 쌓은 경험을 몸무게만큼의 황금을 준다 해도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값진 경험은 손실이 많았던 거래를 통해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2번 파산해 보지 않은 사람은 주식 투자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증권 거래는 어두컴컴한 암실 같은 곳이지만 10년 이상 그 안에서 머무른 사람은 분명 이제 막 들어온 사람보다 주위를 더 잘 살필 수 있기 마련입니다. 손실과 수익은 떼어낼 수 없는 한 쌍으로 증권 투자자와 평생을 동반하며 투자자는 이익과 손실의 차익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100번의 거래에서 51번의 이익을 얻고 49번 손실을 본 사람은 성공적인 투자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로 본 손실은 경험적인 측면으로 보면 수익입니다. 이는 장기적 측면에서는 현재 잃은 것이 충분히 상쇄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실패를 수익으로 전환하려면 우선 손실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야 가능합니다. 실제로 투자 분석에는 수익보다 손실이 난 경우가 더 적합합니다. 주식에서 수익이 나면 사람들은 자신이 옳았다는 생각에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들뜨기 쉽습니다. 해당 거래에서 무언가를 배우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손실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사건의 밑바닥으로 되돌아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면밀히 분석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챕터 3. 주가를 움직이는 단 하나의 진실. 주식시장에는 고유한 논리가 있으며 여기에 일반 투자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주식시장은 먹잇감을 유인하기 위해 수천 가지 마법을 동원하고 전혀 예기치 못했던 순간의 찬물을 끼얹기도 합니다. 중단기적 시각으로 볼 때 우량주이면 무조건 오르고 부실 주식은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윤이 좋고 배당금도 지급하며 향후 전망까지 유망한 기업이라도 주식시장에서 그 주가가 오르는 것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때뿐입니다. 이것이 주식시장에 적용되는 유일한 논리입니다. 공급과 수요의 원칙입니다. 파리증권거래소를 처음 방문했을 때 나이가 지긋한 한 노신사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딱 하나뿐이라네. 주식이 바보보다 더 많은지 아니면 바보가 주식보다 더 많은지 말일세. 이 말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주식을 팔려는 매도자가 주식을 사들이려는 매수자보다 더 급박한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심리적 또는 물질적 압박감에 주식을 내놓았는데 돈을 가진 사람은 반대로 사려는 마음은 있지만 꼭 사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주가는 하락합니다. 하지만 돈을 가진 사람이 다급하게 주식을 찾는데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주식을 팔려는 심리적, 물질적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주가는 상승합니다. 모든 것은 공급과 수요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주식 투자 이론은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실적에 주가가 쫓아가는데 중단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이 결국 주식의 가격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기업의 이익이 좋든 나쁘든 전쟁 중이든 평화 상태든 혹은 좌파가 권력을 잡았든 우파가 권력을 잡았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이 시세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간접적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과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그러한 상황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상황에 따라 투자를 해야만 비로소 그 사건들이 시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투자자는 이러한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때로 주가가 비논리적으로 움직일 때 그 이유를 전혀 납득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주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즉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한다는 것입니다. 챕터 4. 주식 투자 성공의 핵심 공식 돈 플러스 심리 트렌드. 대략 10여 년간 지속되며 투자 트렌드를 결정하는 배경음악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가 이러한 투자 트렌드 범주 내에서 앞뒤로 움직이는 과정을 읽으며 그로부터 수익을 얻으려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그 배경이 단조인지 혹은 장조인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전쟁 또는 평화 그리고 장기적인 경제 발전, 이 두 가지 요소가 주식 시장에 흐르는 주제 음악을 결정합니다. 첫째는 평화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선가 화약 냄새가 풍겨오는 한 투자자들은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기에는 누구나 금과 같은 유가물을 안전한 금고 속에 깊숙이 넣어두고 싶어 합니다. 전쟁이 터지면 화폐의 가치가 완전히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닥치면 주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투자자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상황이 확실할수록 주식 투자가 늘어납니다. 두 번째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제 발전입니다. 경제와 주식 시장은 평행을 이루며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반려견을 데리고 나온 주인, 즉 경제와 주식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와 기업의 수익이 성장하지 않으면 주식 시장도 지속적으로 오르지만은 않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주식 시장은 경제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국가의 경제를 그리고 지금처럼 글로벌 시대에는 세계 경제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특별한 장애물 없이 경제가 발전한다면 때때로 침체와 동요가 찾아올 때 주식 시장은 약간의 흔들림은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성장할 것입니다. 그 결과 주가는 하락할 때보다 상승할 때가 많아 투자자가 수익을 볼 기회도 늘어날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도박성의 투자보다는 여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결과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의 추진력은 더 높은 생활 수준에 도달하려는 인간의 욕구에서 비롯되며 그래서 앞으로도 경제가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이제 중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시장이 앞에서 설명한 요소들에만 영향을 받는다면 경제와 함께 완만하지만 서서히 오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앞뒤로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개 모습처럼 주식시장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 과정에서 급속도로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현상이 여러 번 되풀이됩니다. 첫 번째 요소는 돈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이란 산소 또는 차를 움직이는 휘발유 같은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제 아무리 미래 전망이 좋고 평화가 지속되어 경기가 좋더라도 주식 거래가 활발해질 수 없습니다. 수중에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니 당연히 주식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돈은 주식 시장의 엑셀러레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심리입니다. 여론의 투자 심리가 부정적이어서
어느 누구도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없습니다. 돈과 심리, 이 두 가지 요소가 긍정적이어야만 시세가 오릅니다. 반대로 두 요소가 부정적이면 떨어집니다. 한 요소는 긍정적이지만 다른 한 요소가 부정적이면 트렌드가 중화되어 커다란 동요가 없고 재미도 없는 주식 시장이 이어집니다. 바로 여기에서 신념이 된 공식이 탄생했는데 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돈 플러스 심리는 트렌드입니다. 한 요소가 미약하게나마 다른 한 요소보다 더 강하면 둘 중 어떤 요소가 더 강한지에 따라 주가가 다소 상승하거나 다소 하락합니다. 그러다가 둘 중 한 요소가 대세를 전환하여 두 요소가 전부 긍정적이거나 전부 부정적이 되면 급격한 강세장 또는 하락장이 옵니다. 요컨대 크고 작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하고 또 살 수 있어야 시세가 상승합니다. 그들은 금융 상황과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주식을 사려는 것이며 주머니나 금고에 충분한 유동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그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세장의 비밀입니다. 경제 뉴스나 기초적 사실이 전부 이와 반대되더라도 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중기 주식 트렌드에서는 돈과 상상력이라는 두 요소가 경제 지표보다도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요소 중에 돈이 좀 더 지배적입니다. 돈이 있으면 언젠가 심리적 요소 또한 긍정적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돈이라는 요소가 부정적이면 9에서 12개월 후에 여론의 투자 심리도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아무리 경제 전면에 매우 좋은 소식이 가득해도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면 증시는 오르지 못합니다. 똑같이 금리가 올라도 어떤 때는 증시가 폭락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증시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대중의 심리가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챕터 5. 주식 시장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들의 4가지 비밀. 주식 시장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부와 내동파와 소심파로 사람들을 나눌 수 있는데 시장에 부와 내동파가 많으면 시장이 폭락할 확률이 크고 소심파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심파들은 가장 중요한 4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 생각, 인내, 그리고 행운입니다. 첫째는 돈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그가 보유한 재산의 규모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는 것은 온전한 자기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채가 없음을 가리킵니다. 경험을 통해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입니다. 지적으로 거래하는 투자자는 자신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심사숙고와 동시에 상상력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신뢰해야 합니다. 전략을 세웠다면 친구나 여론, 일상생활 등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제 아무리 천재적인 사고를 지녔더라도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생각을 상상력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남긴 명언이기도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도 상상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래를 상상하고 그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주식 투자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증권거래소에서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돈을 버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옳습니다. 아마도 인내는 증권거래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인내는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실수를 줄여줍니다.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증권거래소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투자에 있어서 인내에 대한 생각은 투자를 통해서 번 돈은 고통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나중에 돈이 생깁니다. 투자를 통해서 번 돈이 공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고통과 돈을 바꾼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항상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전개되다가
마지막이 되어서야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집니다. 투자의 근거가 되는 분석이 맞다면, 그러니까 올바른 전제에서 시작됐다면 그 투자는 성과를 볼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그것은 사건들, 뉴스, 트렌드 등 한마디로 계산할 수 없는 요소들이 그때의 근본적인 사실을 어떻게 덮어버리는지에 달렸습니다. 투자라는 건물이 기초가 튼튼하면 모든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투자자들에게는 그 사이에 벌어지는 폭풍과 악천후를 버텨낼 인내와 정신력이 부족합니다. 시세가 하락하면 심리적 혼란에 빠져 보유한 모든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네 번째는 행운입니다. 물론 투자자에게도 행운은 필요합니다. 전쟁, 자연재해, 정치적 혼란, 새로운 발명, 사기 등 온갖 요소들이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를 결정하는 밑바탕이 되었던 기본 전제 조건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심파 투자자에게는 앞서 언급한 돈, 생각, 인내 외에 네 번째 행운도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그대로 부하 내동파 투자자가 되어버립니다. 행운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세 개도 같이 갖춘 상태에서 행운이 뒤따라줘야 됩니다. 돈이 없거나 심지어 빚이 있는 투자자는 인내할 여력이 없습니다. 항상 그렇듯 처음에는 모든 것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고 시세가 예측과 다르게 변하면 그 즉시 포지션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시장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순간이 오더라도 말입니다. 자신만의 생각이 없으면 전략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 감정적으로 대세를 따르는 경향을 보이므로 인내를 갖출 수 없습니다. 이런 투자자는 남들이 파는 대로 따라 팔고 사는 대로 따라 삽니다. 인내가 없는 투자자에게는 돈과 생각 역시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적의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그는 미처 생각을 실현시키기 전에 아주 작은 문제만 등장해도 거기에 휩쓸려 손실을 피하지 못합니다. 기술적 이해, 즉 주식시장이 호재성 혹은 악재성 정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오로지 증권이 소심파 투자자의 수중에 있는가 아니면 부하 내동파 투자자의 수중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증권이 부하 내동파의 수중에 있으면 시장에 특별한 호재가 있어도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 나쁜 소식에는 붕괴가 올 만큼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또한 반대로 소심파 투자자들이 증권의 다수를 보유하고 있으면 호재성 소식은 매우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반면 나쁜 소식에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전자를 과매수 시장, 후자를 과매도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내용은 정말 여러 번 읽어서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식시장이 과매수 상태인지 과매도 상태인지 판단하는, 즉 주식시장의 고점과 저점 판단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이 과매수 상태인지 아니면 과매도 상태인지 판단하려면 우선 주식시장의 상승 운동과 하강 운동의 해부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두 가지 운동은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짝으로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운동의 끝을 파악하지 못하면 상승 운동의 시작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경험에 따르면 투자 시장의 강세장과 약세장은 크게 세 가지 국면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조정 국면, 두 번째는 적응 국면 혹은 동행 국면, 세 번째는 과장 국면입니다.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국면이 위아래로 오르내리며 나타나기 때문에 원형으로 그려볼 수 있는데 이 원형에 달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시장이 최고점에서 하락을 시작해 최저점으로 갔다가 다시 최저점에서 최고점으로 상승하는 것입니다. 조정 국면에서는 거래량도 적고 주식 소유자의 수도 적습니다. 동행 국면에서는 거래량과 주식 소유자의 수가 늘어납니다. 과장 국면에서는 거래량이 폭증하고 주식 소유자의 수도 증가하며 최고점을 찍습니다.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 국면에서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주식 소유자 수가 서서히 줄어듭니다. 동행 국면에서는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주식 소유자의 수는 계속 줄어듭니다. 과장 국면에서는 거래량은 폭증하지만 주식 소유자의 수는 감소하여 최저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투자 방법은 조정 국면과 하락 과장 국면에 이르면 매수하고 상승 동행 국면에서는 기다리거나 보유한 주식을 계속 유지하고
상승 과장 국면과 하락 조정 국면에 이르면 매도하고 하락 동행 국면에 이르면 기다리거나 현금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1982년 우리는 원형의 최저점, 즉 과장 국면의 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미 1년이 넘도록 시세는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금, 부동산 등 모든 종류의 유가물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엄청난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불투명했던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소심파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뉴스에서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덤핑가로 주식을 삽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상승 운동의 제일 국면인 조정 국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최하로 떨어진 주가는 주가 조정 시기를 거치면서 적은 거래량 속에서도 어느 정도 현실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이때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소심파 투자자들입니다. 그 이후 경제와 정치 상황은 점차 회복되었고 이 시기의 시장은 동행 국면이라고 이름을 붙인 두 번째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주가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건들과 평행선을 이루며 가볍게 동반 상승했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주가도 올라갔고 상황이 나쁘면 주가도 다시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유가도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지수도 떨어지고 특히 금리를 계속 인하했습니다. 경제는 왕성한 성장률을 보였고 기업의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고 수많은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됐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소식과 함께 주가는 상승했고 다시 매수자를 자극해서 두 번째 국면의 매수자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반은 소심파 투자자이면서 반은 부하 내동파 투자자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투자에 관한 경험이 있으며 시세 상승을 알아차릴 만큼의 판단력을 보유하고 있어 적시에 주식을 매수하고 올라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국면이 마지막 단계에 다다르면 연이어 벌어지는 긍정적인 사건들로 인해 자동적으로 그 다음 단계인 과장 국면으로 옮겨가는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국면이 바로 부하 내동파 투자자들이 매수에 참여하는 시기입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며 주가는 시간 단위로 상승합니다. 여기에 시세와 고조된 분위기가 서로를 자극하며 이미 오른 주가가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그 분위기가 다시 주가를 상승시킵니다. 여기에는 사실 큰 의미가 없으며 오직 대중의 흥분만이 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일반 대중들을 매료시키며 증시가 올라가고 낮은 시세에 황급히 주식을 전부 팔아버리고 유가물에 투자했던 부하 내동파 투자자들이 이제 다시 주식 시장에 입성하려고 기웃거립니다. 언론은 대규모 주식 상승장에 대해 연일 보도하고 사교 모임에서 주식이 가장 핫한 이슈로 거론될 때마다 그들은 주식을 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주식 투자로 수익을 냈다고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부하 내동파 투자자들은 어떻게든 그 일원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정신없이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간 주식을 전부 매수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눈에 띄지 않거나 저평가된 주식에는 손도 대지 않고 친구들이 큰 돈을 번 주식에만 몰두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유행인 주식만 사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부하 내동파 투자자들에게 기록적인 값에 주식을 파는 것일까요? 당연히 주가가 낮을 때 주식을 매수해 둔 소심파 투자자들입니다. 과장 국면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고 돈이라는 요소가 긍정적인 한 상승장 역시 계속 이어집니다. 이 국면은 모든 주식이 소심파 투자자의 손에서 부하 내동파 투자자에게로 넘어가면 끝이 납니다. 그 결과 부하 내동파 투자자들의 수중에는 돈이 사라지고 신용 구매까지 감행하며 매수한 증권만이 가득해집니다. 현금은 소심파 투자자들에게 넘어간 뒤입니다. 그때부터 부하 내동파 투자자는 그들이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의 주식을 살 투자자를 기다리지만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현금으로 만든 돈방석 위에 앉은 소심파 투자자는 그 시세에서 주식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돈이라는 요소까지 부정적으로 바뀌면 주식시장의 붕괴는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차례 금리 인상이 그 붕괴를 촉발시킵니다. 하락 국면이 시작되면 거래량이 감소하고 주식 소유자,
수가 서서히 줄어듭니다. 부와 내동파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며 하나둘씩 시장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와 내동파 투자자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가가 다시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며 버팁니다. 동행 국면에서는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주식 소유자의 수는 계속 줄어듭니다. 이제 부와 내동파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주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주식 소유자의 수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과장 국면에서는 거래량은 폭증하지만 주식 소유자의 수는 급격히 감소합니다. 공황 매도가 시작됩니다. 부와 내동파 투자자들은 어떤 가격에라도 주식을 팔려고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헐값에라도 주식을 던져버립니다. 이때 누가 이 주식들을 사들일까요? 바로 소심파 투자자들입니다. 그들은 현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주가가 바닥을 칠 때 다시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식 시장의 영원한 사이클입니다. 이 사이클을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시점에 매수하고 어느 시점에 매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이 공황 상태일 때,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팔려고 할 때, 언론에서 주식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가 바로 매수할 때입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주식 이야기를 하고, 택시 기사도 주식 추천을 하고, 언론에서 연일 주식 상승을 보도할 때가 바로 매도할 때입니다. 물론 이것을 실제로 실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은 정반대로 행동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섭고, 주가가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아서 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바로 이 본능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럽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합니다. 결국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자기 자본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순간 인내할 여력을 잃게 됩니다. 둘째, 자신만의 생각과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셋째,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처음에는 항상 생각과 다르게 전개되지만 결국에는 제대로 된 분석이 옳았음이 증명됩니다. 넷째, 행운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행운만으로는 부족하고 앞에 세 가지가 갖춰진 상태에서 행운이 따라줘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식 시장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잃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이 원칙들을 알고 실천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80년 동안 주식 투자로 평생 부자로 살았던 전설적인 투자자의 지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원칙들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것입니다. 주식 시장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공급과 수요, 돈과 심리, 평화와 경제 성장,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주가를 움직입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소심파 투자자가 되느냐, 부와 내동파 투자자가 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투자 결과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투자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남들이 사면 따라 사고, 남들이 팔면 따라 파는 부와 내동파 투자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자신만의 전략을 가지고 시장의 흐름을 읽으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는 소심파 투자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단 한 부류뿐입니다. 바로 소심파 투자자입니다. 단기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모두 실패합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안정적이지만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진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순종 투자자들입니다. 그들은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자신만의 전략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압니다. 그들은 남들이 공포에 떨 때 매수하고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원칙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원칙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 플러스 심리는 트렌드라는 공식을 기억하십시오. 시장이 과매수 상태인지
과매도 상태인지 판단하십시오. 부와 내동파 투자자들이 주식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는 매도하고 소심파 투자자들이 주식을 모으고 있을 때는 매수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고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주식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80년간 검증된 이 투자 원칙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것입니다.